우크라이나가 군 병력과 민간인을 철수시키면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로 귀속됩니다. 푸틴은 강한 러시아의 중심에 우뚝 섰고 오바마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특별 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푸틴이 전광석화처럼 크림반도를 귀속시킵니다. 네. 그걸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핵심 국가 안보 이해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크림반도라는 게 러시아의 흑해 함대 본거지 아닙니까? 그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군항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항입니다. 흑해에서 지중해 대서양으로 나오는 모든 함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그런 것을 그 무력으로 네.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는 빌미를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근데 우크라이나는 손 한 번 못 쓰고 그냥 그 크림반도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차지하겠다 하고 나올 때는 우크라이나가 혼자서 그걸 감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동맹국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도와줄 의무가 있는 나라도 없고 또 러시아하고 대항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피 한 방울 흘리고 싶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입으로 한마디씩 네. 러시아를 규탄하는 말은 하고 아주 상징적인 그 제재 같은 건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행동을 막을 만한 어떤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푸틴은 저렇게 강한 러시아를 네. 주창하면서 그 국내 지지도 엄청 얻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네.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뭐 푸틴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볼 때는 뭐 밀린다고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러시아는 이것을 크리미아를 차지해야 될 아주 절박한 현실적 이유가 그건 있고, 안보적인 이유가 있고,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 보전 이걸 위해서 자기들이 뭐 큰 힘을 쓸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수단도 없고 또 의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지는 없을 수 있는데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도. 능력은 거기에서 어디에서 러시아하고 대결하느냐 문제인데 흑해 안에서 러시아하고 대결해가지고 뭐 성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군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출동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그 전략적 출당해봐야 거기서는 더 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실제 한번 붙어봐도 막 실제 붙을 이유도 없겠지만은 네. 이 크림반도라는 게 또 우크라이나라는 게 미국 입장이나 나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만한 군사적으로 부딪힐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라크나 리비아나 이런 데는 미국이 적극 들어가서 뭐 카다피도 잡고 후세인도 잡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그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거기는 어쨌든 미국보다 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들. 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들어가서 자기들이 딱 정권 그 독재자들을 잡아내기도 하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 못하면 미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봐야 될 관점은 어떤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시리아 같은 데는 러시아가 그 시리아 정부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중해로 나오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입니다. 러시아가 지중해로 자기들 세력을 뻗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리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시리아 외에는 아무데도 지중해 내에서는 러시아가 발붙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는 미국이 뭐 폭격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할 때 그건 또 러시아는 결사적으로 막죠. 근데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그렇게 뭐 러시아가 그 카다피를 지켜줄 만한 그런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고. 네. 네. 거기는 그런 안보리 결의에도 뭐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를 얻고 그는 정당한 어떤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미국이 개입한 거죠. 그런데 지금 크리미아 반도 같은 데는 문제는 국제법상으로는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 그리고 주권, 영토 그 일체성 이걸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냉전 이후 유럽 새로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 그런 면에서 이건 가볍게 넘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적 논리를 떠나서 거기가 러시아 군항이기 때문에요. 크리미아 반도가. 또 크리미아에 사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은 별로 안 되고 대부분 다 러시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게 법은 아니지만 이것이 꼭 국제법과 민족 자결권이라는 게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느냐는 이런 러시아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오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인해 준 거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걸 이용을 한 건데요. 예, 그런 방식을 동원한 거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러시아 편을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그것이 지금 크림 반도가 러시아 땅이었는데 54년에 프르시초프가 그걸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러 감정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고 2차 대전 전에 그 스탈린 치하에서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걸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강국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 소연방에다가 붙여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크리미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갖다 바친 거거든요. 거기는 우크라이나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인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소련이 다 붕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독립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다른 노선을 걸으니까 이런 상황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겠죠. 소련이라는 게 영원히 갈 줄 알고 그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떨어져 나가서 이 사람 친서방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또 나토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하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죠, 도저히 자시할 수 없는 국제법이고 뭐를 떠나서 이거는 명분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크리미아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또 절박한 안보상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동맹도 없이 아무 기댈 언덕도 없이 그런 러시아에다가 군사 행동에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지도자들이 굉장히 미숙하고 조금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진짜 전략적 이해가 충돌했다. 그랬을 때 푸틴과 오바마가 이제 양쪽의 대통령으로서 서로 한번 세게 붙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럴 때는 오바마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푸틴은 약간 그 리더십 자체가 좀 뭔가 좀 강하고 마초적이고 뭐 이렇게 좀 군사적으로 금방 행동할 것 같고 오바마 대통령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가정적인 상황 가지고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팀이라는 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약체입니다. 과거에 약체는 맞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할 때라든지 톰 도닐론이 국가안보보장을 할 때 이때 비하면 지금은 약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단 있는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하고 러시아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길을 누를 만한 그런 강단 있는 정책을 취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시리아에서 미국이 하는 걸 보고 푸틴 아마 상당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이게 미국이 이런 약한 모습 보이는 걸 보면서 자기가 좀 강하게 나가더라도 미국이 뭐 말만 요란하게 떠들지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구나 하는 거는 시리아 사태에서 이미 푸틴은
간파를 했을 겁니다. 맥케인 현 상원의원이죠. 상원의원. 네. 맥케인 상원의원은 푸틴에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맥케인 상원의원의 뭐 입국이라든지 뭐 이런 출입 같은 거를 이제 제재하는 이런 조치도 내리고 했는데, 만약에 맥케인 상원의원이 당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만약 맥케인하고 푸틴이 붙었다 그러면 조금 양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것도 가정적인 상황이기 가정인데요. 때문에 네. 힘을 치고 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지만은 공화당은 원래 무력 사용에 있어서 훨씬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있습니다. 예. 공화당 대통령이 있을 때는 옛날 소련 시대도 그렇고요.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미국을 함부로 도발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력 사용에 있어서 또 힘을 가지고 러시아를 제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화당은 굉장히 그거는 강단 있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대개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네. 국제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믿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어떤 리버럴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제 되게 도발을 노리는 사람들은 현상 변경을 노리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부에 그런 도발을 많이 하죠. 6.25도 그렇고, 그렇다면 6.25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다 민주당 정부 시절 때 민주당 정부가 예. 약하게 보이거든요. 예. 적들이 볼 때는 소련이나 러시아가 볼 때는 민주당 정부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착한 사람들이고 어떤 분쟁도 이게 무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네. 외교적으로 해결,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 이번 평화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저 사람들은 좀 당하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좀 뭐랄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네. 북한이나 뭐 해도 미국이 저렇게 좀 세게 못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무슨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예.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금 크리미아에서 러시아로부터 한방 어떻게 보면 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너무 미국이 약하게 나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푸틴에 당했다. 이런 인식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여기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진 이해관계는 이거는 러시아가 크리미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크지는 않고 또 중국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아직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대결할 만한 그런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한국이나 일본을 지키려는 그 어떤 의지, 안보 공약이라는 거는 확고하고 우리는 동맹이고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문서상으로 동맹 조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기, 그걸 담보하기 위한 실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함부로 그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도 없거니와 예. 미국이 이미 저쪽에서 유럽에서 한번 큰 러시아로부터 도전을 당해가지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아마 반드시 더 밀리지 않겠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누구든 한테 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크리미아에서 적용된 어떤 그 원칙이 그러니까요. 중국이 북한에 들어오는 데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리한 것 같지만 북한의 안보리 승인 없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초청이나 요청이나 안보리 승인 없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이 아무리 북한에 들어와서 무슨 그걸 장기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동의하기 전에는 중국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를 수 있다. 전혀 예.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크리미아 사태가 이 동북아시아에 뭐 평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하고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